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래 텐텐베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젠슨 왕이 그리는 미래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에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엔비디아 그 젠슨 왕이 했던 얘기였는데 여기 그림이 지금 빠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GPU부터 AI 플랫폼까지 얘기를 하면서 쿠다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는 그림이 원래 있는데 이 그림이 조금 빠졌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이 AI 관련 피지컬 AI 관련해서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현재 이제 AI에 대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쿠다라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현재 이제 CPU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GPU를 통해서 연산을 하면 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그래픽 카드를 AI를 구현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그 GPU에 대한 점유율이 약 90% 이상까지 나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젠슨 왕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피지컬 AI 생태계에서도 이런 구조로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이 구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제어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코스모스라는 부분으로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이 잘하는 것은 이제 이런 구동기나 센서류 이런 뭐랄까 이제 우리가 동력 장치를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런 제어 플랫폼을 형성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이런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 그 부분 자체에서 이제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엔비디아가 되고 싶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제 협동 로봇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로봇의 3요소 이렇게 얘기하면 동력 장치, 제어 장치, 센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우리가 3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가에 대한 비중으로 따져보면 이제 센서류 자체는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현재 이제 원가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 감속기, 동력 장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브 모터도 동력 장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어 장치,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원가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감속기라는 것은 이제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손목이나 팔목도 이제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감속기가 로봇으로 치면 있어야지만 이렇게 관절 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서브 모터라는 것은 정밀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력 장치 말고 우리가 이제 서브 모터라는 것은 이제 뭐 같은 이 뭐랄까 이제 종이컵을 잡는 힘과 그리고 스마트폰을 잡는 힘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눌 수 있는 미세 조절을 할 수 있는 모터를 우리가 이제 서브 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제 한국 기업들이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제어 장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AI에는 쿠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엔비디아가 이런 피지컬 AI를 통해서 로봇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을 뭐랄까 이제 제어 장치에 대한 하나의 그 플랫폼을 구성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이제 SP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밀 감속기 1위 기업이고 수요에 따른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앞서 봤던 이제 감속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관절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사용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DIC가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DIC가 오늘도 이제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 DIC에 대한 감속기가 들어간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전기차용 감속기는 지금 현재도 납품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테슬라에 대한 관계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기업,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스맥이라는 기업은 협동 로봇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을 또 개발했던 기업이 바로 이 스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현재 자동차를 만들 때도 대부분 다 이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기업, 그렇다 보니까 로봇 구동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위아입니다. 차량용 카시트를 집어넣는 것도 이 현대위아에 대한 감속기가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SBB테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국내 최초로 이제 하모닉 감속기를 양산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감속기 분야는 일본이 약 90% 정도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하모닉 감속기라는 것은 이제 작은 정밀한 감속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국산을 이루어냈던 기업이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AS하고 그 다음에 오늘 추천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날 대한전선이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 확장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충분히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9월 25일 두산 로보틱스 오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로봇에 대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재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지컬 AI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12월 달까지는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스맥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스맥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그 삼성이랑 그 로고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과거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기업인데 공작기계 로봇 기업이고, 이 기업이 2008년도에 최초로 자율주행형 제조 로봇을 만든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그때 그 로봇 이름이 이제 돌쇠라는 로봇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시면 이 로봇이 나옵니다. 그만큼 로봇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기업이고, 최근에 또 삼성 관련된 M&A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들썩거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4,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